지난해 연말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주택시장을 낙관했으나 실제로는 침체가 이어졌습니다. 높은 금리 때문으로 연방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빠른 주택시장 반등도 기대됐지만 구매 예정자 모두가 관망세를 벗어나도록 하는 데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엔 다를 걸로 보입니다. 경제학자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구매 여건이 쉽진 않지만 낮은 금리와 몰기지 규정 완화가 주택시장 강세를 유지해 줄 걸로 전망했습니다. 르맥스는 주택 거래가 늘고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면서 훨씬 더 강력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진입 장벽으로 꼽히는 금리가 추가로 내려가게 되면 첫 주택 구매자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봤습니다. 르맥스는 전국 37개 지역 중 33개 지역에서 주택 매매가 최대 25%까지 증가하고 평균 주택 가격은 구매자 간 경쟁에 붙으면서 5% 상승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로얄 르페이지 부동산 중개인도 내년에 훨씬 더 강력하고 회복력이 강한 시장이 될 것이라며 균형 잡힌 판매자 시장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TD 경제학자는 금리 하락과 경제 성장 지속 가능성, 연방 조치가 주택시장에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경제학자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억눌린 수요가 터지면서 내년 상반기에 거래가 급증하고 구매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집값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전국에서 주택시장이 가장 큰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주택 재고 물량을 소진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을 걸로 예측했습니다. TD 전문가는 내년에 주택 매매가 전년 대비 16% 증가하고 평균 주택 가격은 8%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rate.ca의 전문가도 무보험 몰기지 갱신 규정 완화 등이 더해지면서 내년 봄 시장은 매우 뜨거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만 노동시장과 국내 및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 집 장만을 준비하면서 완벽한 시기를 기다리는 건 위험할 수 있다며 개개인의 능력에 맞고 원하는 집을 찾는다면 그때가 적길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부동산 협회에 따르면 11월 매매 건수는 1년 전보다 26% 급증했고 올 한 해 누적 매매 건수도 지난해 동기간 대비 7% 증가했습니다. 모국의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랜딩 기어 이상으로 인한 비상 착륙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8일 밤 9시 30분 뉴펀들랜드주 세인트 존스에서 노바스코샤주 헬리팩스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팔 항공에서 랜딩 기어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착륙 과정에서 승객 73명을 태운 사고기의 기체 왼쪽에서 불꽃이 튀고 불길이 치솟는가 하면 기내는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멈춘 사고기의 승무원들과 승객들은 비교적 침착하게 대기 중이던 버스를 통해 안전지대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사상자는 없었지만 대피 과정에서 몇몇 승객이 소지품을 챙기면서 대피가 지체됐고 일부는 소리를 지르며 불안과 공포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승객들은 착륙하는데 굉음과 함께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한쪽으로 기울더니 왼쪽 날개에서 불꽃이 튀었다며 아찔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어제 오후까지도 승객들 모두가 지갑이나 가방 등 소지품을 받지 못하자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그래도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공항은 사고 직후 90분 동안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중단, 4편이 우회했고 지연과 취소도 이어졌으나 일요일에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기를 안전한 장소로 옮긴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항공기 왼쪽 랜딩 기어를 중심으로 기술적 검사를 계속하고 운영 인력과 면담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하자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는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추락 사고는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캐나다는
모든 희생자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위로했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하버프런트에선 내일 밤 10시부터 라이브 뮤직과 DJ 파티 등이 열리고 밤 12시에는 카운트다운과 함께 10분간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이 쇼는 셰어번 커먼과 토론토 뮤직 가든, 하버 스퀘어 파크 이외에 인근 지역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불꽃놀이가 밤 11시 45분에 시작, 1월 1일 새벽 1시에 종료된다며 이동 계획을 잘 세우고 날씨에 맞는 방한복 등을 챙기며 일행과 떨어질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간 대중교통은 무료입니다. TTC와 고트랜짓, UP 익스프레스는 내일 저녁 7시부터 1월 1일 아침 8시까지 무료로 탑승할 수 있으며 지하철은 새벽 3시까지, 고열차 등은 노선에 따라 마지막 운행이 달라집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에선 올해도 불꽃놀이는 볼 수 없고 그라우스 마운틴이나 휘슬러 등 스키장에서 진행됩니다. 이외 각 지역에서 행사들이 열리는 가운데 메트로 밴쿠버도 대중교통은 무료입니다. 버스와 스카이트레인, C버스는 내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심야 버스는 1월 1일 새벽 5시까지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어 1월 1일 새해 첫날에는 토론토와 밴쿠버 등 전국 곳곳에서 북극곰 수영대회가 열립니다. 새해 첫날 캐나다 전국의 관공서와 우체국, 은행, 도서관, 주류 매장과 주요 식품점은 문을 닫지만 일부 쇼핑몰과 일부 관광 명소는 영업합니다. 연방정부가 내년 1월 탄소세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분기별 지급금은 온타리오와 엘버타, 사스카추완, 매니토바, 대서양주 등 8개 주에 한해 지급되고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퀘벡주 등은 자체적으로 지원됩니다. 환급 금액은 거주하는 주에 따라 또 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 독신 성인의 경우 온주 $140, 엘버타주 $225, 매니토바 $150, 그리고 노바스코시아주에 거주할 경우 $103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새해 첫 환급금이 내년 1월 15일에 지급되면 두 번째는 4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차량 여러 대가 추돌하면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11시경 에토비코의 스칼렛 로드와 에글링턴 애비뉴 웨스트에서 다중 충돌 사고가 발생해 12세 미만의 소년과 소녀 그리고 어른 5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에 남은 운전자들과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오늘 오전까지 체포된 운전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버타주 캘거리 북서부 지역에서 남성과 여성이 피살된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경 누군가 심한 부상을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킹코러 그로브 노스웨스트에 출동한 캘거리 경찰이 숨진 70대 남성을 발견하고 사건을 확대 수사하는 과정에서 밤 11시 15분 투스카니 리지 하이츠 노스웨스트 300블록에서 숨진 남성의 딸로 추정되는 30대 여성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가족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살인 사건으로 추정하고 오는 1월 3일 피해자들의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경찰은 아직 초기 수사 단계로 체포된 용의자는 없지만 숨진 여성의 남편이 운전하는 검은색 닛산 패스파인더 차량을 찾는다고 전하는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놀스욕 주거 침입 용의자 3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밤 10시 영스트리트와 용밀스로드에서 숲이 우거진 지역을 지나 피해 주택 뒷마당으로 들어가 지하실 유리문을 깨고 침입했다가 달아났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고 귀중품 도난 여부는 확실치 않은 가운데 경찰은 20대 초반에 콧수염을 기르고 지퍼 후드티에 검정색 끈이 달린 신발을 신은 남성과 얼굴을 가리고 크로스바 백 등을 신은 공범 2명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타리오주 경찰이 전날 늦게까지 마신 술 때문에 오전에 음주 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온주 경찰은 연말 음주 단속을 시작한 11월 중순 이후 음주 운전과 관련해 943건이 적발됐고 이 중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에서 0.08% 수준인 경우도 114건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새벽 1시에서 2시까지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더라도 다음날 출근할 땐 수면 부족에 체내에 알코올도 남아있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고 또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술을 마신 뒤엔 24시간 동안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온주에서 술이나 약물로 체포되면 90일간 면허정지와 7일간 차량 압류에 더해 형사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 온주경찰은 음주운전 사고 피해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술이나 약물 복용 후엔 운전하지 말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